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 오히려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순간 말이죠. 특히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인간관계는 마치 투명한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건넨 말 한마디라도 잘못 전달되면 그 유리그릇에 금이 가고 맙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핑계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리그릇에 흠집을 내고 있었을까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주된 원인 중 무려 67%가 좋은 의도로 한 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망치는 세 가지 치명적인 말버릇과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어떻게 소중한 관계를 해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지혜롭게 개선할 수 있는지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참견, 조언, 잔소리라는 3종 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요된 호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은 도움이나 조언이 오히려 그들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스트레스의 35%가 원치 않는 조언이나 간섭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친한 동료가 최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그를 걱정하는 마음에 건강식을 준비해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여러분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널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걸 먹어야 건강해질 텐데 라며 잔소리를 덧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호의를 베풀고 나서 그에 대한 대가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려 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점점 여러분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강요된 호의가 주로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모르는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친구, 친한 동료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더 자주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경계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침묵의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조언을 요청하지 않는 한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방식을 인정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최고의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자기 자랑의 함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알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해지면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비즈니스 관계의 핵심은 자기과시가 아닌 상호이익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미팅에서 자신의 과거 성과나 경험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의 성공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45% 낮다는 흥미로운 통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는 현재의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채 과거의 영광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대리 자랑입니다. 직접적인 자기 자랑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지인이나 인맥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랑하려 합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땅이 몇만 평이고 제 친구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같은 식의 발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리 자랑 역시 듣는 이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SNS 자랑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SNS는 자기과시의 주요 창구가 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SNS 자랑이 오프라인 인간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SNS에서 지나치게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오히려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 자랑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성공한 비즈니스 리더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대화 시간의 70% 이상을 경청하는 데 할애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프라이버시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MZ세대의 82%가 개인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불쾌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기성세대의 경우 이러한 질문들을 단순한 관심의 표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군대는 왜 안 갔어요? 집값이 얼마예요?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등의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불편함은 배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리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양면성입니다. 한쪽에서는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 사연이나 가족 갈등을 상세히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경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동료와 SNS를 공유하는 것이 오프라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공유하면 전문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깊이와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양파 껍질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양파의 껍질을 한 겹씩 벗기듯이 서서히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 형성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이들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데 특별히 신경 쓴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생겨도 참는 연습을 하고 상대방이 편안히 느끼는 선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상황 인식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개인적인 질문과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하는 같은 질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항상 시간, 장소, 상황을 고려하여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 요소, 참견과 조언의 자제, 불필요한 자기자랑 삼가기, 프라이버시 존중은 모두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진정한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때로는 말을 아끼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고, 때로는 경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여 어떻게 하면 이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더욱 복잡해지는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침묵의 가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것이 진실인가? 둘째, 그것이 선한 것인가? 셋째,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들은 대화에서 전략적 침묵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전략적 침묵이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 섣불리 조언하기보다는 그저 경청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감의 기술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감이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눈빛,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제스처, 적절한 침묵이 더 깊은 공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실천적 지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늘 하루 동안 불필요한 말을 줄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해보세요. 자신의 성공이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에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